지난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73년이 지난 현재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건국 초기의 혼란 속에서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 굴지의 경제 강국으로까지 성장한 국가의 경제는 문재인 정권 불과 4년여 만에 무너져 내리며 국민 생활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미래지향적 꿈을 키워가야 할 청년층마저 현실의 암울한 벽에 부딪히며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무너진 경제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복구할 수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 자체가 어떤 외세에 의해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의 국가로 흡수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70여 년 만에 소멸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최대의 불행을 맞게 되는 것이다.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친북 성향의 좌익과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익 세력 간의 갈등과 충돌 속에서 북조선 노동당과 괴를 같이 하는 남한내 남조선 노동당, 다시 말해서 남노당이 남파 간첩들과 연계해서 1949년 재헌 국회에서 미군 철수를 가결하기 위한 국회 프락지 사건을 비롯해 이보다 앞서 국군 제14연대 내 남노당 소속 군인들이 주동이 된 여수 순천에서의 반란 사건 등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좌익 세력의 활동이 성공을 거뒀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소멸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으로 살아가며 고초를 겪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반공 정책으로 좌익 세력 척결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며 자유와 변형을 누리게 된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현실이다.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이와 같은 남한 붕괴 공작들을 당시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음모로 매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으며 남한 내 공작으로 적화에 실패하며 1년 후인 1950년 남침 전쟁으로 적화 통일을 기도한 것으로도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70여 년이 지난 2000년대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력을 주축으로 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국가가 아니라며 건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틀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바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 제1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재명이 바로 장본인이다. 이재명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상해 임정 요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건국한 대한민국을 친일 세력이 주축이 되어 출발했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고 정통성이 없다며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일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재명의 발언은 마치 북한의 김일성이 친일파를 가혹하게 숙청하며 출발한 북한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 같아 만일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갈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지금 정권의 직계 선배격인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권에서조차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 8월 15일로 규정하는 것에 비유하면 이재명의 사상에 의문점이 드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건국사부터 왜곡하려는 운동권 세력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반 사태들을 보면은 건국 초기 반공 정책 속에서도 압력하던 남한 내 자생적 종북주의자와 뿌락지, 다시 말해 남파 간첩들이 지금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공공연히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염려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남파 간첩의 증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제일 뒤에는 북한이 있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 해군 기지를 지금 이제 거의 완공이 다 됐는데요. 아마 됐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제주 해군 기지 처음에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에 시작된 거는요. 그 강정마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정부가
보상 제대로 해달라고 돈 좀 더 달라. 이게 사실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북 세력이 개입하면서 이게 뭐냐면 조그마한 마을의 일이 전국의 이슈가 돼버립니다. 대한민국에. 그다음에 그게 경제적인 문제인데 정치적인 문제로 됩니다. 그러다가 반정부로 가고요. 나중엔 반미로 갑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면 제주에다가 핵기지를 건설해 놓으면 미국의 항공모함도 들어가고 핵잠수함도 들어간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거냐? 중국은 또 그쪽에다 군비 증강해가지고 제주 앞바다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울 것이다. 그러면 제주 앞바다가 말이지 평화의 바다가 아니고 제주는 전쟁의 바다가 되고 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이 미국이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북한에서 다 배운 겁니다. 그걸 그대로 써먹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저는 그걸 알죠. 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도 이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는 반드시 있다. 조종하는 문제. 반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 때문에 대한민국을 점령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만 나가면 평화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협정 체결하면 좋죠. 근데 북한은 뭐냐면 평화협정은 그냥 한반도의 어떤 그 제도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아니고 요거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명분입니다. 명분 확보. 바로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나가라. 그렇죠? 그러면 주한미군 나가면 어떡하냐? 그냥 한번 한국을 붙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북한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자 그냥 이렇게 일반 서민들을 와서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 지도층, 엘리트들을 가서 접촉을 해서 포섭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뭐 광화문 광장에서 뭡니까 저 광우병 촛불 시위를 해도 이 사람들이 지휘를 하고 그러지 이 뭐 저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 한 80년대 초반까지는 이 일반적인 일반 서민들을 가서 많이 포섭을 하려고 했는데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엘리트들에게 이제 그런데 이제 90년대부터는 합법적인 진보 정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게 전술이 변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승만, 박정희 이 대통령까지는 장기 집권을 했죠. 그래서 북한도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됐을 때 저 전두환 대통령도 죽을 때까지 해먹겠구나. 북한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암살하려고 미얀마 아웅산 배소 폭파 사건이 그래서 일으킨 겁니다. 뭐 그냥 괜히 가서 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도 대통령만 죽으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제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1.1 사태, 뭐 문세광 사건 이게 다 뭐냐면 대통령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대통령만 죽으면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까지 중요한 거는 80년대 중반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그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뭡니까 이 표출된 특징은 뭐냐면 대통령을 선거에서 바꾼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 공간을 이용해보자. 이때까지는 그냥 가서 때려가지고 없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합법적으로 아주 평화적으로 가서 한번 틀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북한을 추종하거나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하려면 정치 세력을 이렇게 묶는 게 필요하다. 정치 세력화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뭐냐면 정당입니다.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북한이 시도했던 것이 1990년에 만들었던 민중당입니다. 대한민국에 민중당 나왔던 건 다 아시죠?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 민중당 출신들 많습니다. 제가 뭐 이름은 그때 당시 민중당 내에 북한과 연계된 간첩망이 2개 있었습니다. 2망이 들어가서 민중당을 좌우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중당에서 국회의원을 후보자를 내가지고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려고 북한이 얼마나 돈을 갖다 줬느냐 그 당시에 210만 달러를 갖다 줬습니다. 말하자면 민중당을 운영을 하고 당 소속에 있는 후보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라 해갖고 돈을 210만 달러를 갖다 줬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인수 박사의 증언대로라면 남파 간첩들은 대한민국 내에 튼튼한 교두보를 구축하고 대통령도 무력하게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우선 남북 군사 협의를 구실로 북한은 계속 핵 개발에 전념하고 9년의 병력 기간으로 군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남한은 병력을 대폭 감축하고 기계화 사단과 보병 사단, 야전군 사령부 해제에서 병역 기간 단축을 비롯해 서해 5도 북한 방어시설 철거, 한강하구 철책 철거, 탱크 방어벽 철거, 휴전선 DMZ CP 철거 등 북한의 남습을 용이하게 해주는 군시설 폐쇄를 단행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간첩 침투나 대남 공작을 억제할 수 있는 국정원의 국내 활동 그리고 기무사를 해체한 것이다. 최근에는 국가를 지키는 청해부대 해군 장병에게 주무 부처인 국방부에서조차 코로나 백신을 보낼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서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백신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해서 과연 국방부나 통일부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부서인지 의문을 자아내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를 표방한 수많은 좌파 단체들이 공공연히 김정은을 찬양하는가 하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나 사드 배치는 물론 국가 안보의 기틀이 되는 한미동맹이나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아무 제약 없이 반대하는 데서 정권의 암묵적 비호를 받거나 거대한 뿌락지들의 조직적 선동으로 보여지며 유사시 이들 세력들이 국가 전복의 전이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친북적 정책들을 보면서 이미 남한 내에 깊숙이 뿌리 내렸을 남파 프락지 간첩들의 공공연한 활동의 힘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운동 세력 등의 자생적 이념 때문인지 한국민들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스스로 닥칠지도 모르는 불행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 그와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 3월 대선을 통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정권 교체를 이룩하고 대한민국에서 이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세력들을 뿌리 뽑는 것이다.